대출자들의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엔화 대출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취재진이 이곳에서 만난 김 씨는 사옥을 지으라는 은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2006년 말 12억의 엔화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저희 사무실을 번질나게 찾아왔어요. 그 이유인즉서는 그 당시 아파트 대출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뭐 과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잘 안 되니까 우리 같은 업체에다가 그 사업 지으라고 참 많이 왔습니다. 그 전임 지임자 한 둘이서 뭐 매일 손잡고 나가면서 땅 보러 다니고 있어요. 특히 2007년 4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2007년 12월달에 돈을 갖고 나왔어요. 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찾아간 은행에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줄 테니 대신 금리를 높여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은행은 두 번의 상환 기간 동안 약 7%의 금리를 상승시켰습니다. 금융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을 어떻게 뭐 한꺼번에 해달라 어떤 돈을 싣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최초 금리에 1년마다 배가 되고 또 견정하니까 거기에 또 배가 되고 2.5%가 5몇 프로가 되고 5몇 프로 9몇 프로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원화대출 같은 것도 우리가 보통 뭐 100을 받았다 그럼 뭐 1년 후에 20% 대입하고 연장하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가산금리가 올려요.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가요? 0.5%씩 올리죠. 그 원래 올립니다. 그 연장할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대출자와의 동의하에 적용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보내올 뿐 뚜렷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한강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7층에 사는데 저는 7층에서 새벽 1~2시 지금 제가 담배 한 대 피워 이 옥상에 올라가면 은행은 금리를 올리며 추가 담보까지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자신의 집은 물론 시골의 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잡힌 상태입니다. 또 다른 엔화 대출자 우 씨의 금리 상세 내역입니다. 상승한 금리 내역을 보면 대부분 가상금리, 신보 출연료 등 대출자의 신용을 토대로 결정하는 금리였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은행에 이 가상금리의 상세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건 제 정보를 내가 기행에 이자를 이만큼 내니까 자, 이자를 65만 원이 55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는지 내역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답 온 게 당행 가상금리 세부사항은 대외비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 씨가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하게 되자 은행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은행에서 파는 상품권을 카드로 산 후 상품권 할인 구매업체에서 현금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꾼 현금으로 대출 이자를 갚으라고 말합니다. 은행은 자신들의 고객인 대출자가 파산 직전에 놓였음에도 대출금의 이자를 받기 위해 가진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준 것처럼 제가 그 상품권도 실제로 사러 갔어요. 사당 요즘에 사러 갔는데 개인 카드이기 때문에 안 된다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 강요한 것도 아니죠. 왜 강요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너무 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돈을 좀 상해서 현금화해서 낼 수 있다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으니까. 자기들은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업무를 하는 데 따르는 모든 위험을 고객이 다 떠안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야 이거 은행이 뭐 하는 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뭐 위험이라는 거 거기에 따른 모든 위험을 물품을 쓰는 사람이 다 부담하는 이런 구조죠. 지난해 12월 1일 한국은행은 용도 제한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정책을 발표한 지 1년 4개월 만에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뒤바꾼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한동안 넘쳤던 외화들이 자취를 감추고 외환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외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미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합니다. 미국 연준과 통화 수합 계약이 체결된 것은 우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미 간 300억 달러 통화 수합을 시작으로 일본과 중국에까지 넓히며 외화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화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차입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상환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좀 부족하고 그것이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과 결합이 돼서 아주 이 유동성 부족 상황에 아주 증폭이 된 그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4일 우씨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3달 넘게 직원들의 월급도 밀렸고 당장 지난 12월의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한 우씨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지켜온 회사는 세무서에 신고한 지 1분도 채 안 돼 폐업 등록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폐업 사실 증명이라고